자, 반갑습니다. 7월 7일 모닝 브리핑 관심주 이동호 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7석인데 금요일입니다. 어제 시장이 좀 불안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똑같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울하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조금 불안하게 출발하면 저가 매수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호재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 하락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고요. 장중에는 골드만삭스의 중국 은행에 대한 농공은행이나 공상은행, 그 다음에 인문은행 쪽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좀 급락을 보였고, 그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하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7월달은 이제 실적 장세이기도 하지만 어제 실적 장세 때문에 자동차 부품 계속 강조해 드렸던, 그리고 저희도 이제 꽤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어제 급등을 조금 했고요. 7월 FMC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묶어두려고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당근을 주는 형태가 돼서 박스권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종목도 지금 업종별로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슈가 없는 쪽들은 지금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강세 업종 위주로만,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드렸던 그 강세 업종이 5개에서 한 7, 8개, 테마까지 하면 7, 8개 되는데 그 업종 위주로만 지금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쪽은 대부분 다 내렸는데 자동차 호실적, 현대차, 기아가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도 동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만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경제지표가 조금 나왔는데요. 이렇다 할 경제지표가 두드러진 것보다는 민간 고용지표가 여전히 둔화된 부분보다 강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였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수월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PMI는 어쨌든 조금 줄어든 둔화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행히 서비스업 PMI는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베이징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방중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이나 희귀금속 관련,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나 이제 클라우딩 쪽을 제안을 하는 얘기들이 조금 오고 가긴 했는데, 양측 긴장감이 방중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느냐, 그거에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FMC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앞서서 이제 88.7%에서 어제 민간 고용지표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2배 이상이 아니라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 나오게 되면서 92.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지표가 조금 단단해져 있을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한번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더 들릴 정도로 추가 긴축은 7월 안인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면 시장은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먼저 보여주는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국이나 홍콩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 자국 보호주의를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다른 정책들을 피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은 더 충격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엊그제는 2차 전지였고, 그리고 조선 쪽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나 다른 엔터나 기계 쪽 이제 다시 시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이제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고 어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최근에 불러드렸던 5개, 6개 테마나 업종 중에서 계속 시세는 이어지니까 그 무게중심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잘 못 맞추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하나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안 오르는 종목을 계속 사는 것보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의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
자, 시장의 뉴스도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고, 테마성이나 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뭐 철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뭐 성우하이텍, 덕양산업, 화성RNA, 뭐 서현이와 뭐 화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고요. 아이폰 쪽은 이제 위탁 생산 업체이죠. 대만의 폭스콘이 6월에 매출 급감을 좀 보였고, 아이폰 SE4도 출시 연기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더구전자, 프로텍, 인터플렉스, 그리고 ITM 반도체 등 어제 뭐 반도체가 대부분 다 내렸던 부분도 이 부분에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XR이죠. 신제품 개발의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과 양산 목표 일정을 조금 연기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XR이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관련주들 모두 어제 하락세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플렉스, 스코넥, 칩셋 미디어, 맥스, 코세스 등이 이제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풍국주정, 일지테크, 대우부품, 우수의 EMS인데, 뭐 일부는 이제 자동차 부품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일부는 이제 뭐 알코올이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아스타팜 때문에 알코올 관련주들도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수소 쪽은 이제 국산화 본격한다고 해도 지금 단가상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길게 갈 테마는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끼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따로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의 좋은 뉴스보다 업종별 좋은 뉴스들이나 업종별 호실적을 기다리면서 어쨌든 실적 장세를 좀 맞아야 되고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려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게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어제 관심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처음에 드렸던 종목이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무겁기도 해서 오전에 공략이 지금 되면 안 되는 자리였죠. 어설프게 제가 시가가 떠버리면 공략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 공략은 뭐 어제 오후에쯤 뭐 어제 오후 넘어가면서 시장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도 이걸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오전에 내려오는 걸 보고 매수하기에도 오전에 시가 뜬 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전날 양봉이 나온 건 무조건 양봉이 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양봉에서 다시 겹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을 때 좋은 거지,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전일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무조건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차익 실현 물량에 당하는 자리가 돼버려요. 특히나 어제같이 뭐 전 약으로 출발했는데 강세였는데 그게 10분 이내 시세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게 시세가 오후까지 늘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나쁜 매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가 뜬 걸 무조건 잡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좀 보시긴 하셔도 되지만 어제는 시가가 뜬 상태에서는 보시면 안 된다. 자, 명신산업은 어제 자동차 부품 오르면서 같이 강세였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음봉에서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양봉 뜨는 순간에 들어가시면 음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공략은 어제 시가 부분 또는 전전일의 저가 부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가에서 떠버리면 이미 2만원대나 22,000원대 드렸던 분들만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진짜 상승 추세를 한번 타버리면 그게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비옥스는 어제 저가나 전전일 저가를 조금 활용하라 그랬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밑에서 받으시다가 내려오시는 걸 오후에 보신 분들은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거래량은 좀 많진 않아도 오늘 확인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양봉으로 살려내지 못하면 36,000원대가 조금은 그리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일단 손절하시고 다시 오늘 뭐 상황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제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 시가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시가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이런 거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텔레칩스 뭐 가능한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어제 초반보다는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자리를 활용하시면 되고, 뭐 오전에도 흔들렸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부담되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내려서 출발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반도체가 오늘 과연 올라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런 건 좀 가볍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도 좀 적어서 오늘 양봉 하나면 충분히 다시 돌파는 가능하고, 조금은 러프하게 보시면 19,000원 초중반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닉 마찬가지죠. 비옥스랑 같이 보시는 자리인데, 얘는 어제 막판에 조금 덜 무너졌고 저가, 전일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 가능하니까 뭐 얼추 매수가 자리가 어제 오후쯤 해서 들어온 자리니까 요거는 오늘 오전까지 보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어제 저가 부근이나 8,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NK맥스 뭐 13,000원대, 12,000 후반원대, 13,000원 초반대 드린 게 벌써 16,000원 근방까지 왔다 그랬는데, 어제 시장 불안한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졌고요. 뭐 오늘도 역시나 어제나 전전일 뭐 몸통의 절반 정도, 한 15,000원 중반, 네, 초반까지는 매수에 가담하시고 위쪽으로 조금 더 열린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그래서 뭐 NK맥스나 뭐 명신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였고, 뭐 명신산업, 뭐 NK맥스 최근 며칠씩 드렸던 종목들이죠. 꽤나 오랫동안 이번 주 내내 지난주 후반부터 드렸던 애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종목들은 바닷가에서 천사가가 잘 나오는 이유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부터 공략을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추세가 커져버리니까 결국은 조금 더 그 상승 추세를 맞았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활용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3%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30%를 먹을 수 있느냐의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들 뭐 애경산업, 병신산업, 그리고 엘리어트 쪽에서는 우수 AMS, 동성화인텍, 낙폭과대 쪽에서는 모베이스전자, 마이크로탄 나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애경산업. 애경산업도 이번 주에 계속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골라서 드리긴 했었죠. 한번 24,000원 후반 때 드렸던 게 서서히 또 상승 추세를 타면서 연결해 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계속 캔들은 겹쳐져 있습니다. 양봉, 음봉이 계속 겹쳐져 있는 상태로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양봉, 음봉이 겹쳐지는 형태라서 26,000원 초중반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25,000원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뭐 52주 신고가는 이미 완성을 했고, 이제 다음 자리는 이제 3만원 정도, 3만원까지 돌파되면 다음 자리는 꽤나 높은 자리인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이건 뭐 2차전지도 연결이고 화장품도 연결이고, 요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상승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명신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수 AMS가 어제 자동차 부품, 뭐 수소 쪽 연결이라서 올라왔고, 가격은 3,400원에서 3,300원. 네, 그리고 아래로는 어제 시가를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기자재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동성화인텍도 앞서서 11,000원대 초중반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13,000원, 14,000원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한 20-30%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올라오는 자리라서 요거는 이제 V자형이 되면 이제 거래량이 오늘 많이 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쪽의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쪽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많은 수익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카본도 최근에 드리고 나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자리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000원 중후반대 매수권을 보시고 12,400원이 깨지 않는 선으로 공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열린 자리는 일단 13,900원이 돌파가 돼야겠죠. 14,000원에서 13,900원, 13,000원 후반 정도.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서서히 올라오는 자리가 최근에 뭐 2차전지도 연결이 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연결돼 있는 차트인데, 뭐 낙폭이 조금 과대한 구간에 짧은 단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원 초중반, 초반, 그리고 2,600원 후반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고요. 뭐 2,600원이 깨지면 조금 위험한 자리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일단 공략은 그렇게 하시고, 위쪽으로는 2,900원 후반에서 3,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 요거는 뭐 박스권이 한 번에 좀 돌파하던 케이스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좀 가볍다는 얘기니까 단기 시세 보기에는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2,000원 중초반. 그리고 아래로는 21,000원 중반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번 1차적으로 뭐 25,000원에서 26,000원, 그리고 다음 자리는 29,000원, 2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출발 불안할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겪은 부분들이 크다. 아시아 쪽이 대부분 다 지금 하루 정도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하락 출발했을 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반등도 한번, 저가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예상이 되지만 모두들 힘들 내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잘 마감된다면 일주일 조금은 수월하게 뭐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또 힘을 내시고요. 지금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주요 포트, 주요하게 순환되는 업종들을 공략을 꼭 하셔야 된다. 그 공략들을 지금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무슨 업종이 간다라고 무료 방송이나 공개 방송이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쉬고 계시면 계속 자동차 부품도 놓쳤듯이 뭐 앞서서 IPM ESG 놓치고 2차전지 놓치고 주된 업종들을 못 하시게 되면 계속 포트가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들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